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조금 힘들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등급 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했던 모의고사보다는 좀 등급이 낮은 그런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항 좀 몇 가지만 설명하면은 일단 16번, 21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16, 21. 자, 이거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조금 어렵죠? 특히나 이제 20번 문제는 정답률이 23%였어요. 맞죠? 그치? 그래서 좀 최악의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가부터 좀 천천히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가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위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란 뭘 말한다?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리는 자, 뭐라고 했죠? 이익과 그다음에 뭘 얘기한다? 효용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공리주의라는 것은요. 자, 거기 나왔듯이 자, 뭐를 최대한다? 지금 행복, 그치?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그러니까 고통은 최대한 뭘까? 줄인다는 얘기죠. 그쵸? 그다음에 행복은 최대한 크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이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 글에 안 나와 있지만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그래서 일단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하냐? 자, 보겠습니다.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 난다는 어떤 쾌락주의다? 양적 쾌락주의. 오케이. 이때는 뭐라고요? 양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면서 얻는 쾌락, 그 다음에 먹으면서 얻는 쾌락, 그냥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능력인 지성, 그 다음에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적 쾌락주는요 감각적 그 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이랑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뭐랑 동일하다는 겁니까? 지금 정신적인 쾌락 그치?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맞죠? 그치? 가지문을 읽을만 했을 겁니다. 그치? 나가 조금 어려웠죠. 그쵸?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양해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들으셨어요? 네. 잠시만. 네, 잠시만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돼지가. 왜냐면 여러분들 그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돼지의 심리를 이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긴 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좀 고민이 많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의사도 보고, 맞잖아, 그치? 고통이 있어, 그쵸? 근데 돼지는 어때 그냥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 집중하세요, 그쵸?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라니까 그러면 돼지가 이제 쾌락이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자,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렇지? 그런데 자,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야?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맞죠?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행복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거든요. 맞죠? 그렇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밀이 자, 이것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다른 얘기한 게 아니야. 알겠죠? 공리주의를 얘기하는데 발전시킨 거야.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한 양적 쾌락주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펼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공리주의 안에서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이런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서 밀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발전시켰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밀은 자,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뭐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자, 체크입니다. 질적 쾌락주의. 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쾌락주의? 질적 자, 쾌락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적 쾌락주의.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뭔지.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죠. 자, 감각적 그다음에 육체적인 자, 쾌락이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신적인 쾌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뭐가 더 질은 질이래요. 밀 그쵸?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쵸? 사람 이름 바꿔버리는 그쵸? 뭐가 더 우선이 되는 거야? 정신적 쾌락이. 맞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된다고? 고급 쾌락. 그 다음에 왼쪽이 뭐가 된다고요? 저급 쾌락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동물과 달리 인간은요, 뭘 추구한다? 고급 쾌락이 추구. 맞죠? 그치? 여러분, 우리는 맨날 먹고 자고 마는 게 아니죠? 맞죠? 그치? 우리 뭐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공부도 하고. 맞죠? 그치? 뭔가 지식적인, 정신적인 측면을 추구하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좀 더 우월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자,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돼 있습니다. 자, 밀에 따른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뭐가 중요합니까? 체크할게요. 내재적인 양심, 내재적 제재인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형성된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을 준다. 그래서 양심을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바탕을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이 됩니다. 자, 체크할게요. 마찬가지 교육과 외적 제재 등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이쪽 밀 이전의 공리주에서는요. 자, 이런 양적 쾌락주의를 말하면서 플러스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자, 뭐가 중요하다? 외적 뭐가 중요하다? 제재가 중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밀은 그러면은 내적 제재가 중요하다. 맞아, 중요한데 자, 내적 제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했어요? 외적 제재. 맞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외적 제재가 필요해. 맞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를 함양한다? 내적 뭐를? 제재를 함양한다. 그치? 이걸 통해서 내적 제재를 뭐한다?
함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적 제재는 거기 나왔듯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 그치? 뭐 교육, 외적 제재, 그치?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교육. 맞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후천적인 후천적 경험이 될 거고. 맞죠? 그다음에 이 내적 제재가 뭐가 된다고 했죠? 양심.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랑 뭐가 다 필요하다? 내적 제재랑 뭐까지 필요하다? 외적 제재까지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쵸?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쪽은 외적, 이쪽은 내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외적, 내적 다 필요하다는 거, 그치?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밀은 그래서 뭐야?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맞죠? 둘 다 필요하지?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봤고,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쵸? 근데 나부터 좀 돌아버리겠죠? 그쵸? 근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모의사로 언제라고? 3월이요. 3월입니다.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올라가면 바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까지 좀 잘못됐어. 왜냐면은 중3이랑 고1이랑 갭이 너무 커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고1 열심히 하면 고2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또 갭이 크냐면 고2랑 고3이 또 갭이 커요. 고2랑 고3이. 알겠죠, 그치? 그래서 고2도 되게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3 관리 알겠죠, 오케이? 자, 나볼게요. 나가 좀 어렵지? 볼게.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죠, 그쵸? 오케이. 다음,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경제학자들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밑줄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체크.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뭐한다? 극대화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이 우리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 수가 있어. 그럼 내 이익이 최대가 돼.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 100만 원에 팔면은 뭐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못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좀 가격 깎아서 70만 원, 80만 원 팔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왜 그래서 왜 뭐 착한 식당이랑은 좀 뭐하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맞죠, 그치? 근데 보면은 어떤 식당 가면은 예전 뭐 가격 뭐 10년 전 가격 해가지고 좀 싸게 파는 식당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것 같으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물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팔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 것들이 이익 극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경제학자들들 자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뭐냐면들 자 중요합니다. 써놓을게요. 이게 뭐가 된다? 일종의 전제인 거야. 전제. 이걸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지만 인간이 합리적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맞죠, 그렇지? 근데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고 전제를 깔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어서 얘기를. 알겠죠,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경제 관련 얘기할 때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혹은 그거죠. 내가 몇십 돈 벌었어.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부하는 사람 있지. 맞죠, 그렇지? 물론 기부가 자기한테 어떤 이익과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근데 순수하게 진짜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한단 말이야.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내 이익이 극단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효용이란 뭐냐?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입니다. 자, 거기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적어놓을게요. 자, 효용은 뭐라고요? 주관적인 기쁨. 그 다음에 만족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자, 보았다 저것처럼 아까 말했죠. 전제야, 전제. 그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요게 좀 어렵죠. 자, 일단 한계 효용이 먼저 볼게요.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다. 자, 밑줄 넣을게요. 한계 효용 개념.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래요. 근데 한계 효용은 자, 밑줄입니다.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감에 따라 전차 감소한대요. 그걸 이걸 뭐라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밑줄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지문을 많이 읽으실 건데 그 경제 지문에 체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소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거지. 자, 한계 효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야. 알겠죠? 그치? 여러분, 우리가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자, 세 마리 또 할게요.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효용이 갑니다. 자,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 치킨 한 마리 먹습니다. 그럼 만족감이 뭐 얼마나 될까? 10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치킨 한 마리 먹은 상태에서 한 마리 더 먹습니다. 자, 그럼 만족감이 어떻게 될까? 똑같이 10일? 어. 아, 두 마리까지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으면 만족감이 떨어지겠지. 맞죠?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8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죠? 그 다음에 진짜 꾸역꾸역 두 마리까지 먹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먹기 힘들지. 맞죠? 그럼 어떻게 만족감 어떨까? 점점 내려가죠. 이해가 될까요? 이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거의 개념 다시 한번 봐. 뭐 한계유형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계유형 뭐라고요?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야. 맞죠? 그렇지? 그러면은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은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맞죠? 치킨 한 마리 먹을 때보다 두 마리 먹을 때 만족감이 줄어들어요. 두 마리 먹을 때보다 세 마리 먹을 때 만족감이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알겠죠? 그치?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용은 아래와 표와 같대요. 자, 마찬가지죠. 튀김도 하나 먹을 때는 만족감이 16이야. 맞죠? 그렇지? 근데 두 개째 먹을 때는 8. 그다음 세 개째 먹을 때는 4. 네 개째 먹을 때는 2. 다섯 개째 먹을 때는 1입니다. 마찬가지 초밥도 처음에 한 개 먹을 때는 5야 만족감이.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자, 자, 표 아래 보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야?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야. 맞아, 그쵸? 지금 예산이 예산이 5,000원인 상황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튀김도 얼마인 거야? 튀김도 1,000원. 그 다음에 초밥도 얼마입니까? 지금 1,000원인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자, 좀만 읽어볼게요.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요. 은우는 튀김 3개와 2개를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67로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일단은 모든 선택 대안을 생각해 볼게요. 모든 선택 대안. 그쵸? 그러면은 자, 이제 튀김 있고 그다음에 초밥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 1,000원씩이야. 맞죠? 그치? 그러면은 이런 거야. 튀김을 내가 0개를 사 먹으면요. 초밥은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5개. 맞아요? 그치? 5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따른 효용을 계산해 볼게요. 자, 초밥을 한 개 먹을 때 얼마 효용이? 5죠. 2개 먹을 때 얼마? 4, 3, 2, 1이죠. 그럼 만족감 얼마입니까? 92, 14 얼마입니까? 15네. 맞아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튀김을 한 개 먹을게요. 그럼 초밥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4개 먹을 수 있네. 맞아요. 그쵸? 오케이?
자, 튀김을 한 개 먹을 때 효용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16이야. 그쵸? 아, 맞죠. 튀김이 맛있지. 맞죠? 그치? 응. 아, 참, 이 튀김을 끊기가 어려워. 그쵸? 특히나 여러분 순대는 잘 먹겠구나. 떡튀? 응, 떡볶이 튀김, 그치? 맛있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초밥이죠. 그쵸? 초밥 한 개 먹을 때 만족감 얼마입니까? 5, 그 다음에 4, 3, 2네. 맞아요. 그쵸? 그럼 얼마 나옵니까? 21, 25, 28 얼마? 30 나오네. 맞아요. 그쵸? 오케이. 다음. 자, 이번엔 두 개 먹어요. 그럼 몇 개 먹을 수 있어? 세 개 먹을 수 있네. 그치? 그러면은 16 더하기 얼마? 8.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5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 그럼 24, 29, 33, 36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튀김을 세 개 먹으면은 두 개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얼마 나옵니까? 30 얼마 나온다? 7.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튀김 4개, 초밥 1개가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된다? 5. 그러면은 28, 30, 35가 나온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튀김이 5개면은 초밥은 몇 개? 0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쵸?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1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랬더니 자, 어느 게 제일 만족감이 큽니까? 튀김 3개 먹고 초밥 2개 먹은 게 가장 만족감이 크지? 그래서 이게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음. 이해될까요? 그쵸. 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해주고 그냥 표 준 다음에 야 됐지? 이래 버렸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좀 많이 멘붕이 왔습니다. 맞죠,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 빼고는 다 잘 풀었어요, 사실은. 근데 20번이 완전히 이제 정답률이 좀 최악이었죠. 맞죠, 그치? 20번은 20번은 정답률이 23%거든요. 23% 그치? 정답률이 23%면요, 사실상 잘하는 친구들 빼고 다 틀렸다는 거야, 사실상. 맞죠, 그치?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 맞고 77명 틀린 거니까. 맞죠, 그치? 맞아요? 아, 못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맞죠, 그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좌절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좀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러면은 됐죠, 여러분들, 그치? 그럼 총효용이 37로 가장 크다는 거 이해되죠? 맞죠, 그치? 그다음 이때 뭐라 했어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 한 개용이 뭐야? 4로 일치한대요. 무슨 말이야? 자, 지금 튀김 세 번째는 효용 얼마라고 했어요? 4. 그다음에 초밥 두 번째 얼마입니까? 4. 똑같죠? 맞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 지금 한 개용, 그치? 한 개용 일치할 때, 그치? 4랑 4.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라는 거야? 지금 튀김의 한 개 효용도 얼마라고요? 이거 4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뭐도 초밥에 한 개 효용도 얼마다? 얼마다? 4라는 거야. 그래서 일치할 때가 뭐가 된다? 효용이 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됐고. 자, 그 다음 좀만 더 볼게요. 자, 위의 사항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나 한계 효용이 동일한 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맞점들, 그치? 뭐가 균등해? 뭐가 균등해? 지금 뭐가 균등해? 한계 효용이 균등하네. 똑같네. 맞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한계 효용,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음, 이해될까요? 맞죠? 똑같잖아. 지금 한계 효용이 사사. 그치? 오케이. 자, 다음. 자, 그다음에 한계형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 만족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요용이 균등해진 지점은 개인의 한계 요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맞죠? 지금은 16, 8, 4, 2, 1 했는데 여기서 뭐 15, 7, 1, 0.5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맞죠?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이어서 마지막 문단.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용 체감 요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 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 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이 무슨 말이야? 자, 저소득층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추가로 만 원을 더 번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버는 거에 1%를 더 버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만족감이 1%인 거야. 근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쵸? 자산이 뭐 거의 뭐 몇십 조 됩니다. 30조 돼요. 그쵸? 그럼 30조 되는 이재용 회장이 만 원을 추가로 번대요. 그럼 자산의 뭐 0.0000000 뭐 한 3%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족감이 별로 안 크겠죠? 맞죠? 그 얘기야. 무슨 말이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벌더라도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의 증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그다음에 이때 빼온 것 때문에 이때 창출한다 뒤에 이때 고소득층의 만 원을 소득 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겠죠.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만 원 없어도 크게 뭐 만족감이 많이 안 준단 말이 그치? 그런데 저소득층은 만 원이 크게 느껴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치? 그럼 사회적으로 효용이 커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자, 밑줄입니다. 소득이 증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이런 겁니다. 누진적 소득세.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는 세율이 10%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뭐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세율이 15%. 막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누수 때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뭐도 같이 올라간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쵸?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오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자, 이는 누진적 소득세를 얻는 재정 수입을 통해 자,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은 잘 푸신 것 같아. 그치? 4번이 답이죠.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을 고찰한다. 그치? 인간은 자기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16번은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이 볼까? 17번. 자, 기억이 밀은 공리주의의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했죠. 맞죠? 이건 뭡니까?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만 추구했습니까? 양적 쾌락, 그치? 근데 밀은 뭘 추구합니까? 질적 쾌락을 추구하죠, 그쵸? 그러면서 외적 제재 말고 뭐까지 추구합니까? 내적 제재까지 추가했지, 그치? 그래서 이번 선제 보니까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 연구했지, 그치? 그거야, 여러분들, 그치? 맞죠, 그치? 그래서 최대 행보의 시험 가수 높였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그치? 위에는 외적 제재 말했는데 내적 제재 추가되고, 그치? 그 다음에 질적 쾌락 말고 양적 쾌락 말고 질적 쾌락까지 추가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18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18번은 자, 이거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예산선이 뭔지 좀 알까요? 예산선. 예산선. 자,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자, 여러분 X축 보니까 튀김이고요. Y축은 초밥이죠. 그쵸? 그러면은 자, 튀김을 5개 사면은 초밥은 몇 개 삽니까? 0개 사는 거야. 요 그래프 이해될까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튀김을 0개 사면은 초밥은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1번 선지 봐요. A는 볼게. A는 지금 몇 개 사는 거야? 튀김 3개, 그 다음에 초밥 2개 사는 거죠. 맞죠? 그치? 그러면 A는 5,000원 예산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한다. 아까 우리 봤죠? 그치? 튀김 3개, 초밥 2개. 맞죠? 그치? 이때 총효용 극대화한다. 그치? 그치?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선지 소비의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집니다. 그치? 그러면 동일한 회사에서 총효용이 작아진다. 맞죠? 자, 지금 A가 여기 점들, A가 요거고 그 다음에 B가 이거네. 맞죠? 그치? 우리가 B가 지금 튀김 2개, 초밥 3개죠? 맞죠? 그치? 그럼 어때요? 37이었는데 얼마 됩니까? 36
6이 되죠. 그쵸? 오케이. 작아지네. 맞죠? 그다음 3번 선지.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은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이 작아진다. 자, 우리가 C는요. 튀김 2개, 초밥 2개야. 그럼 총 얼마입니까? 4,000원이네.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5,000원에서 1,000원을 덜 쓰네. 맞죠? 그치? 그다음에 여러분 만족감 어떻게 될까요? 자, B에서 C로 되니까 자, 지금 B에서는 만족감이 우리 36이었어요. 맞죠? 그치? 근데 C는 얼마? C는 자, C는 지금 두 개입니다. 그쵸? C는 두 개를 사요. 그쵸? 그러면은 16 더하기 8 더하기 얼마 되는 겁니까? 5 더하기 4죠. 그쵸? 오케이? 그럼 얼마 됩니까? 30 20 13이니까 33이네. 맞죠? 그치? 그럼 B는 36이었으니까 33으로 줄어들었지. 맞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선지.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가 됩니다. 그러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효용 커지겠죠? 맞죠? 그치? 우리 1,000원 더 소비하고 효용 커진다. 그치? 그 다음에 5번에 D와 E 모두 6,000원으로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는데 자, 여러분 E랑 D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E랑 D. 아이고, 이것도 또 계산해 봐야 돼. 그치? 자, E랑 D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 튀김 초밥이요. 자, E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D부터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D는 어떻게 됐습니까? 3개, 3개죠? 3개, 3개.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4개, 2개다. 맞죠? 그럼 계산해보면 돼요. 얘는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2죠. 그쵸? 그럼 계산 얼마 나옵니까? 24, 28, 33, 37, 39.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죠. 그쵸? 그러면 24, 28, 30, 39네. 그럼 어때요? 효용이 둘 다 같네.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번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 됐어요? 조금 어렵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우리가 자, 가는 지금 밑줄침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가는 아까 최대 행복이 올리죠. 그쵸? 최대 행복 올리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나는 어디가 한계용. 그치? 한계용 균등의 법칙. 1번은 교육적 경험. 맞죠? 그치?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다. 외적 제재 필요하다고 했고요. 2번에 보니까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용의 균등의 점이 달라진다고 했죠. 만족감이 다 다를 거니까. 3번에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이 이기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익이라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가도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이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도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가는 사회적 이익도 고려한다고 했다.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나는요. 사회이익이 아니라 뭐의 이익 기준합니까? 개인의 이익 기준입니다.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 소비 선택 기준 맞고 마찬가지로 모두 가나 모두 5번 선지의 이익 극대화 목표도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20번. 자, 최악의 문제. 맞죠? 정답률 23%. 맞죠? 볼게요. 왜 그런지. 자,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약간 IQ 테스트 같지 않아요? 맞죠? 요즘 IQ 테스트, IQ 시험 안 보죠? 안 보죠? 한번 봐야 되는데. 그쵸? 내 IQ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썩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10 얼마였던 것 같긴 해요. 그쵸? 높은 게 이제 140, 뭐, 150 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공부, 알아요? IQ 알아요? 얼마요? IQ 얼마야? 150이 살짝 안 된다고요? 에?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어, 오케이. 그, 원래 200점 만점인데 한 300점 만점으로 본 거 아니야? 아닙니까? 오케이. 그런 것 같기도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거기 기부의 경제학 실험 볼게요. 실험 내용.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을 해요. 그다음, 자,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요.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버리겠죠. 맞죠, 그렇지?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내용까지 보고 설명드릴게요. 실험 참가자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 자,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이다.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5명한테 얼마씩 준다고 했을 때 일단은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10만 원씩 준다고 했죠. 맞죠, 그치? 10만 원씩 배분을 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경우 자, 아무도 기부를 안 합니다.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각자 얼마씩 갖고 있는 거냐? 10만 원씩 갖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움직여. 맞죠, 그치? 그럼 이 경우 어떤다? 자, 효용이 어떤다? 5명 각자 얼마씩 된다?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모두가 기부합니다. 모두 기부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원래 10만 원을 갖고 있었잖아. 기부하잖아. 그럼 내 효용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는? 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위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게 효용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2배가 된다고 했지. 그쵸? 2배가 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한다? 5분의 1씩 나눠 갔는데요. 맞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각자 10만 원을 기부를 해. 그쵸? 그럼 곱하기 얼마 된다? 2가 돼요. 맞아, 그쵸? 그 다음에 또 몇 명이야? 지금 5명이죠? 맞아요? 그쵸? 오케이? 5명이지? 근데 그걸 얼마씩 나눠 간다고요? 5분의 얼마씩? 1씩 나눠 갖는다고. 알겠죠? 그럼 결국 얼마씩 나눠 갖는 거야? 20씩 나눠 갖는 거야. 이해될까요? 알겠죠? 그러면은 모두 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5명 각자 얼마가 된다? 20만 원이 된다라는 거야. 요 이해될까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내가 기부하면은 나 원래 효용이 빵이 돼. 근데 내가 기부한 게 2배로 뻥튀기 돼서 다 5분의 1씩 나눠 간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10만 원씩 다 거둔 거야. 50만 원 거뒀다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그걸 2배로 뻥튀기 100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5분의 1씩 나눠 간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씩 되겠지.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4명이 기부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기부를 안 합니다. 아, 골 때리는 상황이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기부를 안 했어. 그럼 10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기부를 합니다. 다. 맞죠, 그치? 그럼 이제 0, 0, 0, 0이 되고 기부를 10씩 하는 거야. 맞죠? 근데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뻥튀기 곱하기 2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부한 곱하기 2 되니까 20, 20, 20, 20이 되겠지? 맞아, 그쵸? 오케이? 그럼 기부한 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음. 다음에 하나?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흔들려요? 그럼 그냥 밀어요, 그냥. 어, 어, 밀어서, 이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10 가지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각자 10씩 기부했으니까 뻥튀기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뻥튀기가 이번에는 4명이니까 얼마가 된 거야, 뻥튀기가? 80이 됐네. 맞죠, 그치? 그럼 이게 80이 됐는데, 자, 말했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5분의 1씩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이해가 될까, 그치? 그 얼마씩 나눠 갖는 거야? 16씩 나눠 갖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A, B, C, D가 나눠 갖는 게 16, 16. 그쵸? 그 다음에 16, 16. 그 다음에 2는 자기 거 10 기부 안 했잖아. 맞죠? 그럼 10에다가 얼마 더한다? 16 더하는 거야. 얼마 됩니까? 26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한 것 같아, 그쵸? 이걸 고1 3월에, 그쵸?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이제 그런 거지. 야,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무서운 거 알아라 하면서 된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너무 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알겠죠? 이해는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딴 거 없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이해가 안 됐던 걸 이해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고 이해가 된 건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된 건요 또 이해를 못 하거든요. 또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그게 생각이 안 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거를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수업 들으면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냈으니까 다음부터는 돼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해보잖아.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국어는 말했지만 생각하는 과목이에요. 생각하는 과목.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아래 또 볼게요. 시험 결과.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60% 정도 기부하였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을 이타적인 마음, 기부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혔어요. 자, 1번 선지 A는 기부 행위를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고 맞죠? 미르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 쾌락을 구분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품위를 위해서는 정신적 쾌락, 기부를 택한다. 2번 선지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는 자가 같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였죠? 자, 우리가 어떤 재화를 하나씩 더 소화할 때마다 내가 얻는 만족감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죠. 맞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의 만족감이 다른 건요. 한계용 체감 때문인 거야? 아니죠. 뭐 때문인 거야?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기부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큰 사람인 거고,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부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작으니까 기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개인의 만족감, 개인의 효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그렇지? 개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행동에 따라서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지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기부하는 사람이든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든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건 똑같겠지? 맞잖아, 그치? 만족감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계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둘이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뭐야? 원하는 행동이 달라. 맞죠? 기부를 하는 사람은 기부를 원하는 거고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기부를 원하지 않는 거야. 개인의 행동이 달라. 맞죠? 개인이 원하는 만족감이 달라. 그래서 달라진 거지 한계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인 거고 3번 선지에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 맞죠? 그치? 사회적 봤을 때 양심을 좀 위반한 게 아닌가 보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 이야기했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E는 기부를 안 했지 맞죠? 기부 안 하니까 어때요? 자기 몫이 더 커졌지 맞죠? 원래는 20이었는데 맞죠? 그치?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지. 잠깐만 내가 기부 안 하면 더 내가 챙긴 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개인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맞습니다. 그치? 사회적 감정으로 보는 거고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 그치? 그래서 아까 자부심 때문에 우리가 기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볼 겁니다.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음에 또 비슷한 거 나오게 되면요 좀 더 수월하게 좀 풀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 이어서 자 또 오답률 높았던 게 23번이 오답률 높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오답률 높은지 모르겠어요. 자 소설 다 읽는 건 생략을 하고요. 자 몇 부분만 좀 읽고 설명을 드릴게.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문구의 황소라는 작품인데 자 첫 번째 문단 잠깐 볼게요. 자 황 씨는 바빴다. 필목 인매즘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 났다. 여러분 장돌뱅이는 뭐냐면요. 이게 보찜 짊어지고 여기저기 시장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장돌뱅이야.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고 해서 장돌뱅이라고 해요. 장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장돌뱅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자 대천,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웅천 그 다음에 인근의 장의선대로 자 체크합니다. 매장치기를 했다 미주입니다. 매장치기 했다 미주. 여러분 간단해요. 장에 가서 물건 파는 거야. 알겠죠? 그게 매장치기인 거야. 알겠죠? 장에 가서 물건 파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 자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그 다음 그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젖혀감에 살아볼 텐디 그 방정맞은 놈은 까시미롱 그렇지? 방금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다. 착합니다. 소창직 직조공장은 잘 돼 나갔었어요. 그래서 매장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소창직 방직공장
잘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어. 맞죠, 그치? 그런데 자 좀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자 봉당에 들인 공장의 초협회 헛간마저 털어 들어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락거렸다. 오래 자란 선출이한테 미지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닦을 수 있으랴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리 돼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져 자 착하게 그 사업이 기울어진다 착합니다. 생각이나 해봤겠냐 말이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뭐가 들어간다?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더란 소문이 왔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공업단지가 생겨요.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자, 그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까시미론 갑니다. 까시미론. 까시미론 여러분들 우리가 캐시미어라고 그 인공 직물입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까시미로 자, 잠깐만요. 까시미로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작합니다. 자,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까시미로를 위해 또 날로 그랬다. 그래서 착합니다. 어느덧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찾았다. 젖먹여린의 기저귀감으로 밖에 쓰임새 없는 백소창이나 한장 토막에 두 서너 펄내는 정도의 어처구니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줄. 황씨는 물을 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게 됐지만 돌이 없었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중략 부분에 죽을 합니다. 아래. 자, 밑줄 갑니다.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했다. 밑줄.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가 됐어요. 자, 실패 원인은 뭡니까? 자, 뭐가 들었습니까? 그쵸. 맞아. 공업단지가 조성이 됐고, 맞아요. 그쵸. 캐시미어. 그치? 미론. 그치? 가시미론. 때문에 망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23번에 1번 선진 뭐라고 했어요? 자, 23번 1번 선진 뭐라고 했습니까? 황씨는 소창직 직조사업이 어리자 매장치겠다? 아닙니다. 매장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어서 공업단지가 조성과 카시미론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알겠죠?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죠?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자, 33인데 광합성인데 이런 광합성 학교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응. 자, 이건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얘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자,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도 밑줄을게요. 암반응 과정은 켈빈에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암반응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반응 과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다? 켈빈에로, 그치? 이거는 이제 켈빈에로를 통해서 얘는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대기로부터 흡수된 뭐 이산화탄소, 그치? 우리가 뭐 CO2죠? CO2랑 뭐가 결합된다? 지금 보니까 RUBP가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3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그렇게 자,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하여 뭐라고 했다? C3 식물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C3 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고 자, 5문단에 보니까 여러분들 자, 3문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문단으로 잠깐 가보면은 자, 5문단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요. 자, 그럼 체크를 할게요. C4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에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그렇지? 그래서 C3 식물과 그 다음에 여기에 켈빈에로 작동 방식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켈빈에로 작동
방식이 지금 보니까 C3 식물이랑 C3 식물이랑 그다음에 뭐랑 동일하다? C4 식물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켈빈으로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산화탄소랑 뭐랑 결합한다고 했어요? RUBP가 결합한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3번 문제에 4번 선지 보면요. 33번인 겁니다. 36번이 아니라요. 33번. 그래서 33번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금 보니까 A의 켈빈에서는 RUBP가 C의 켈빈으로에서는 PP가 결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A가 C3식물의 염육세포고요. 긁어보면 압니다. 그다음에 C는 우리가 C4식물의 이제 염육세포가 돼가지고서 C가 유관속초 세포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마찬가지 C의 켈빈에도 뭐가 된다? PEP가 아니라 뭐랑 결합한다? RUBP랑 결합합니다. 알겠죠?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치? 그래서 PEP가 아니라 RUBP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전시가 잠깐 볼게요. 자, 39번에 42번 그치? 39, 42 자, 오케이. 자, 조금 이제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만응이 뭐냐면은 자, 만응은 자, 저절로 일어나는 흥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그럼 흥이 왜 저절로 일어나냐면요. 이 윤선도라는 선비가 나중에 이제 벼슬을 다 은퇴하고 나서 해남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자연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자연에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흥이 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럼 볼게.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자, 그러면 산수간이라고 했는데요. 자, 한자 그대로 하면 산과 물입니다. 산과 물 사이인데 결국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띠집이라고 해놨죠. 쉽게 말하면 운막입니다. 그러니까 초란 뭐 아니면 뭐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자연 속에서 엄청 호화롭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소박하게. 그치? 그래서 상당히 소박한 삶. 음,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오른 남들인데 여러분 지금 화자는 그럼 어디 있다고요? 자연에 있어요. 알겠죠? 그치? 그러면은 그 모른 남들은 자 어디든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속세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웃는데요. 그 웃는다는 거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일종의 비웃음이에요. 일종의 비웃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비웃는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 자 어리고는 이제 중세고 때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향암은 거기 나오지만 시골뜨기 말이에요. 시골뜨기. 그래서 어리고 향암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어리석은 시골뜨기야. 맞죠?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요. 자 윤선도라는 사람은요. 열심히 벼슬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자연에 간 겁니다. 그럼 정말로 어리석을까요? 정말로 시골때니까 아닙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뭐냐면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 혹은 겸양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 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추가적으로 할게. 자, 내 분. 자, 여러분 분은요. 내 분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내 입장에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면 안분 한자로 좀 어렵습니다. 안분지족 그 다음에 안빈 낙도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뭐냐면요. 욕심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둘 다 뭐냐면은 소박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삶이 내 분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배우면 좀 풀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많이 배워둘 좀 필요가 있다. 많이 배워두면은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감사한 게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산수가 자연, 그렇죠? 다른 작품에 또 나와 산수가. 그냥 자연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에 또 뭐 어리석다 나옵니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전 시간을 좀 많이 공부하게 되면요 실력이 쌓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1년에서 분명히 1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쵸? 나는 만족하면서 산다. 그치?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을 여러분들 아까 띠집이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뭘 얘기한다? 소박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만족한다는 거야. 그치? 소박한 음식.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 마찬가지 바위 물가인데 마찬가지 뭐냐면은 다 자연 말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슬카지 실컷 논다는 겁니다. 실컷 논이 놀아. 이건 논이 놀아 정도는 논다라는 의미가 좀 알까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남은 연합일. 자 그남은 연합일이에요. 일단 해석이 뭐냐면 그 밖에 다른 일이야.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일이 불럴 줄이 있으랴 불호할 리 있겠는가 서리법이거든요. 그쵸? 불호하지 않는다라는 서리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그 밖에 다른 일이 뭘까요? 자 지금 나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자연에서 즐긴다고 했지 그치? 그럼 그 밖에 다른 일이 뭘까? 자연 밖의 일입니다. 알겠죠? 그럼 뭘까 이거는? 무슨 일? 속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세의 일은 관심이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내성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인간만사 인간 세상 속세의 만사 만가지 일들 만가지 사건들을 한 일도 안 맡겼다는 거야. 하늘이 내가 게으른 거 알라서 인간 세상이라 하나도 안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다만 뭐 한다 다투리 없는 강사. 자 마찬가지 강사 뭐 말한다고요? 자연. 여러분 자연을 갖기 위해서 뭐 다투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투리 없는 뭐 한다?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전간되는 앞부분만 조금 볼게. 자, 모게이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여러분 김매기 혹시 뭔지 압니까? 김을 매는 게 뭐예요? 혹시 알까? 김을 매는 게 뭐야? 자, 우리가 김매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잡초 제거하는 거야. 알겠죠? 잡초 제거. 자, 김매다가 틈이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는 자 어디서 어디로 지죠? 어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간다? 서쪽. 맞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가 동쪽에서 뜰 때는 동쪽에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겠네. 덥겠네. 그치? 그래서 어디로 간다? 서로 가는 거고. 맞죠? 해가 질 때쯤 어떻게 한다? 다시 또 동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에 뒤쳐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자,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 지로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웃깁니다. 뭐냐면은 자, 모계에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아마 읽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가만히 있었어. 근데 말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서쪽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지금? 동쪽으로 간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모계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동쪽에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쪽 가면요, 모계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서쪽에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러더니 자, 개유는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맞죠? 자기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거든. 근데 나한테 막 동쪽 갔다 서쪽 갔다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했다. 자, 내가 지나쳤군요. 자, 체크합니다. 그대의 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계는 뭐야?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나머지 사람도 움직인 거야.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자,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치? 나는 내 자리를 못 정했어.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했다고. 맞죠? 그치? 근데 어떻다? 당신을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는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름에 배옷 입고 겨울에 털옷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도롱이는 우비입니다. 우비 입고 변나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 가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 사람은 새 짐승을 함께 살 수 없고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맞아 가만히 있었잖아, 그치? 안 움직여, 그치? 자, 도구에서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란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일까? 자, 동쪽 가고 서쪽 가고 뭐 할까? 뭔 얘기일까? 뭔 얘기일까? 진짜 서로 가는 걸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쪽에 가서 붙고 저쪽에 가서 붙는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치? 그러니까 이 행동, 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이 행동, 그쵸?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쫓는 세태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40번도 정답률이 36%였어요. 자, 이건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에 보면은 기억에는 공감할 수 없는 행위. 자, 무슨 말이냐? 나는 어디 있어요? 자연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나 뭐 한다고 했어요? 비웃는다고 했지. 그치?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 나 공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죠? 그치? 그 다음 이어서 옆에 보니까 니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맞죠? 그치? 자, 목에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다고 했지. 지들이 움직여놓고서 지금 나한테 움직였다고 뭐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뭐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했는데 모계한테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됐을 건데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쌍주기현인데 쌍주기현 여러분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이건 보니까 정답률이 45번이 제일 낮긴 했어요. 45번이 제일 낮았는데 요 45번만 잠깐 한번 볼게요. 45번만. 자, 보시니까 자, 거기 45번 보기 볼게요. 쌍주기현은 서천흥이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적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시천에 일조하는 것. 그 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다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이었는데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했다고 보긴 좀 부족합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이 틀린 겁니다.
맞죠? 그치? 결정적 원인이 틀려가지고 4번이 정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한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귀가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